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산업기사 1회차 필기시험 장소 예약 관련해서 안내사항이 공지문으로 올라왔습니다. 22년 12월 28일자로 올라왔고요. PDF 문서가 총 3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첨부 파일 열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 시험 장소 예약 관련해서도 숙지해야 되는 관련 사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뭐 작년이랑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조금씩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필기시험 관련 수험자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먼저 자, 해당 1번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자, 방역수칙 단계별 적용에 따라 시험의 시행 방안에 따라 이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정상 시행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일정 변동이 발생되면 반드시 큐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하니까 수시로 공지문이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산업기사 종목은 전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으로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OMR 카드를 사용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죠. 네, 무조건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실에서 지정 좌석에 앉아서 제한 시간 이내에 문제를 전부 다 마우스 클릭으로 해서 정답을 선택하는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이제 뒷부분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 기간 내에 시험장 마감 시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을 할 예정이나 일부 응시 수요가 높은 지역 및 시험 날짜는 조기 마감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진짜 뭐 하루만 열어주는 데가 있고 또는 뭐 길어봐야 4일 기간 중에 이틀만 추가 자리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마감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첫날 예약을 되도록이면 성공하시는 게 좋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응시 자격 기준 날짜는 수험자가 응시한 실제 필기시험 날짜임을 유의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필기시험 일정이 2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 아니면은 종이를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출력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반드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뭐 집 앞에 안에 방문에다 붙이시든지 책상에다 붙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산업기사 첫 번째 접수 2월까지 응시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원서 접수를 처음 할 수 있습니다. 1월 10일 날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인천, 경기죠. 그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오전 타임에. 그래서 1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먼저 지방지역 예약을 다 받고요. 그 다음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권역에 해당되는 시험 장소는 1월 10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자리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시험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시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후 2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점심시간 이후에 2시부터 예약을 받는 거고, 접수가 종료되는 날짜가 1월 13일 날 저녁 6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4일간 접수를 받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1월 10일 날 첫날 예약을 끝내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죠. 진행되는 기간은 2시간까지, 그러니까 2시간짜리에 해당되는 시험 종목 이내에 해당되는 거는 2월 26일에서 2월 28일,
네. 그래서 3일간 진행이 되고요. 2시간을 넘어가는 뭐 3시간 시험, 2시간 반짜리 시험 뭐 이런 거 있겠죠. 필기 시험 중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은 2월 13일에서 2월 25일까지 13일간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예, 약 2주 조금 안 되게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접수 기간인 1월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방 지역은 오전 10시, 그 다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 부분은 오후 2시에부터 예약을 받는다라는 거를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원서 접수 종료일은 1월 19일까지 저녁 6시까지 접수 기간을 줍니다. 자, 그래서 4일간 접수를 받고요. 역시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은 뭐 2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3월 2일에서 3월 4일까지 3일간, 그다음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들은 3월 5일에서 3월 15일까지 11일간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날짜 참고하셔서 본인이 응시 가능한 날짜가 언제쯤 될 건지를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접수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자리가 닫혀버렸네 해가지고 뭐 수도권 자리를 뭐 예약을 못 하셔가지고 뭐 지방으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했다든지 뭐 그러시는 분들 중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기간을 또 주죠. 그래서 장소 변경 서비스 기회가 1월 26일 목요일에서부터 2월 2일 목요일까지 11시 59분까지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다시 장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 근데 장소 변경만으로도 만약에 원하는 장소를 예약을 못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응시 기회인 빈자리 접수 제도라는 걸 또 운영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 혹시나 그 예약을 취소해가지고 잔여 좌석이 남아있으면 그 잔여 좌석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빈자리 접수 제도입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해서 2월 8일까지 이틀간 접수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 접수 기회가 총 몇 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3번 내지 경우에 따라서 뭐 4번까지도 접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4번이라는 기간 동안을 뭐 날짜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뭐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이제 발생되는 거는 본인의 관심 부족이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예약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환불기간 규정은 뭐 참고하시고. 그래서 합격 예정자 발표라는 거는 이제 3월 21일 날 오전 9시에 나오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보통 이제 필기시험 CBT는 시험장에서 응시를 종료하자마자 점수는 원래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응시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기사필기가 하나 있는데, 시험장에서 이제 답안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모니터에 몇 점이 나왔고 뭐 과락인지 유무까지 다 뜨거든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 유무가 뜨는데 점수까지 해서 미리 확인은 가능한데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사진 찍다가 걸리면 그것도 또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휴대폰 검사 받으니까 그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점수 기록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큐넷 사이트 전산상에서 발표가 되는 날짜는 3월 21일 날 발표가 나온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날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합격 발표가 뜬 뒤에 응시 자격을 미리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줍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미 점수 확인을 미리 뭐 시험장에서 바로 종료되고 나서 점수 발표 뜨는 걸로 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2월 13일부터 해서 3월 31일 이 기간 사이에 내가 응시 자격 서류를 당연히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서류 제출은 3월 29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건
휴대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경력증명서나 학력증명서 제출을 하시건 뭔가 그런 걸 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제대로 체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서류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무조건 공단에 일단 제출해 보시고 그 심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는 공단에서 정하는 거지 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백날 물어봐야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력이나 학력 서류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무조건 산업인력공단 그쪽에 담당 기관에 문의를 꼭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 이걸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2월 응시 자격을 갖추신 분은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달에 시행하는 접수로 응시가 가능하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월 달에 만약에 이 응시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맞는데 이때 시험이 나는 불가능할 것 같다.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뭐 3월에 여기 응시 자격 갖춘 자인 두 번째 접수 기간 일정 여기 연도색 일정에 맞춰서 나는 시험을 진행하겠다?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3월에 시행하는 접수도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루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둘 다 응시 가능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꼭 그렇게 일정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환불 규정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도 중요한 사항이죠. 종목별 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시험 기간 중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다수의 여러 개 종목에 대한 접수 및 응시가 가능하나 동일 종목은 회차별 한 번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정보처리 기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조직운영기사 이런 다른 종목의 필기 종목들을 이번 1회차에 한꺼번에 보겠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날짜가 서로 다르게 시험 응시가 된다 이 뜻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날짜나 시간이 중복 안 되게 뭐 한 장소에서 뭐 3개를 뭐 2개 내지 3개를 다 볼 수 있는 뭐 구조라든지 뭐 그런 구조다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사실상 보통 2개 종목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정이 안 겹치게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장소 변경 서비스 안내 관련해서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날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자리 접수 체계도 꼭 체크하세요. 이 빈자리 접수할 때는 이 가상계좌 입금이 안 돼요. 카드랑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필기 시험이 운영되는 시간입니다. 오전 8시 40분 거가 있고요. 또 9시까지 이제 8시 40분까지 입장을 해서 9시에 시험이 시작되는 유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래서 뭐 11시에 종료가 돼가지고 끝나는 시험도 있고 12시에 종료가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부부터 6부까지는 본인이 어느 종목에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PDF 별도 문서가 있거든요. 공지문에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시간 테이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응시 자격 서류 제출 및 심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학력 서류가 됐던 뭐 4대 보험 가입해서 일한 어떤 경력 서류가 됐던지 간에 또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병적 증명서라는 게 있겠죠. 그런 거를 하여튼 관련 서류를 우편물로 제출하시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건 방문을 뭐 제출하시건 되도록이면 여기 보면은 온라인하고 우편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사에다 꼭 납부하셔야 돼요. 여기 본사는 서류 심사 안 합니다. 지사, 뭐 인천지사,
뭐 부산지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지사에다가 정확하게 납부를 잘 하셔서 서류 제출을 꼭 심사받아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핸드폰 연락처를 꼭 반드시 본인 그 큐넷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에서 회원 정보를 최신화 시켜서 업데이트 해놔라. 일정 변경이나 또는 긴급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 공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신분증 지참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사항이죠. 신분증 없으면 당연히 시험 자체 응시가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년 1월 1일 기준 뭐 시험 과목이 뭐 변경된 거나 과목 면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큐넷 공지사항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도 지금 그 시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시험 당일 종료되자마자 점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까지도 다 점수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 합격자 발표일은 3월 21일에 기준으로 적용이 돼서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큐넷 사이트 로그인 하셔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 이 뜻이고, 어쨌든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 심사가 끝나야지만 최종 합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연습지를 별도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메모지를 별도로 줘요. 필기시험장에서 뭐 계산 작업이나 메모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메모할 수 있게 그 메모지를 주는데, 문제는 얘를 이제 시험 종료 후에는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반납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또 저기 실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지 사용한 뒤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별도의 문제 제공을 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뒤에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BT 시험 방식은 문제 은행 방식이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문제를 추출해서 화면에 띄우겠다 이 뜻이죠.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개편된 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진행됨에 따라 개인별 문제 제공 및 사후 열람이 불가하다. 원칙은 이렇고요. 그 공단 측 뭐 저작권은 뭐 그 소유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옮겨 적거나 외부 반출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CBT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응시 종목이나 시험 일정, 시험 장소는 당일날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미리 접수 기간 때 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지사 여기 주소가 다 나와 있죠. 각 지사별 연락처는 그 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 이 정확히 담당자 연락처가 다 나와 있고, 대표 번호로 그냥 연락하셔도 콜센터 직원이 받습니다. 그렇게 문의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검정 과목 면제 신청서 서류, 서식 파일도 참고하시고, 장소 변경 신청 절차도 나와 있죠. 자세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안내문은 다 읽어봤고요. 두 번째, 필기시험 응시자격 및 원서 접수에 대한 Q&A도 PDF 문서가 있는데, 얘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페이지로 나왔습니다. 자, 23년도 기사 1회차 필기시험 관련해서 응시자격 및 원서 접수에 대한 안내사항이 지금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자격 기준일은 수험자가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날에 대한 의미이다. 그래서 증명서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죠.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는 병적증명서도 해당이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서류들을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그 날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의 기준의 전까지, 그 전날까지는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 제출을 어떻게든 갖춰서 내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나서도 기간이 여유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미리미리 날짜 체크를 하셔서 빨리 서류 제출 심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수험자는 본인의 필기시험일에 응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3년 3월 31일까지 제출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제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아야 그래야 필기 합격 처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2월까지와 3월까지의 그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뉘겠죠. 왜냐면은 2월에 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첫 번째 시험 진행되는 기간에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또 3월에 또 접수가 가능한 어떤 회사 경력이나 또는 뭐 대학교 졸업장이 그때쯤 나온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우가 나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사항을 명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해당되시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읽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해당된다라고 하면 두 개의 날짜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월에 볼 건지 3월에 볼 건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은 응시자 본인이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응시자격 구분에 따른 뭐 원서 접수 일정, 아까 저 얘기했었죠? 실컷 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응시자격 여부로 시험 일정을 구분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추는 수험 인원이 대부분인데 모든 수험자들이 3월 시험에 몰릴 경우 접수 인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원서 접수 관리를 위해 나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대기열이 엄청나게 걸린다 이 뜻이에요. 한 군데 몰아서 해버리면 매년 새해 첫 시험에는 항상 응시자들이 몰리거든.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산업기사 막 몰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응시 인원이. 대기열 막 몇만 명 찍는 거는 그냥 기본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눴다. 그런 취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만약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수험자가 3월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서버 과부하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대기열 현상 또는 좌석 마감 등으로 응시 자격 때문에 3월 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는 수험자의 원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음에 따라 가급적이면 뭐 여러가지 뭐 출장이나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2월 시험에 예약을 해서 봐라. 그렇게 지금 권장사항을 적은 겁니다. 물론 나는 그냥 그래도 3월에 볼 거야 그러시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괜히 저 2월 달에 예약 안 하고 3월 달에 예약했다가 또 대기열 과부하가 엄청 걸려서 아이씨 나 원하는 장소 예약 못했어요 또 이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정을 나눠서 하는 만큼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본인이 일정 체크하셔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수 인원이 몰리는 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이 왜 시험 예약할 때부터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항상 대기열이 걸려요. 이게 큐레 사이트 고질적인 문제인데 대기열이 걸리면은 내거 시험 종목 하나 예약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1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첫날 예약 못하면 또 추가 자리 열어주는 둘째 날에 예약을 또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 타임에 매번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업무는 시험 장소 예약하는 걸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이나 출퇴근 시간이 특히 뭐 긴 직장인분들이나 또는 뭐 학교 다니는 일정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 일정 때문에 실제로 그 본인이 예약이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나 문자 문의가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야, 저기 제가 직접 예약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 대신 예약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참고로 저도 그렇게 인원을 많이 대행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많아야 1명 내지 2명만 저도 대행 접수하지 3명 이상 넘어가면 저도 예약을 못해요. 힘들거든. 1명 예약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런 어떤 몰림 현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 예약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 예약하는 것부터가 전쟁이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응시 자격 사례별 원서 접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사례예요. 전기산업기사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가 있는데 22년도에 이미 전기산업기사 응시 자격 서류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응시를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한 날짜는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로 분류가 돼서 2월 중 시험 날짜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응시를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사례까지 자세히 명시를 했어요. 자, 전기산업기사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가 2년간의 관련 경력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고 시험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년 경력이 23년도 2월 20일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는 언제냐? 해당 수험자는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로 2월 중에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고요. 2년 경력이 충족되는 2월 20일 이후에 일정의 시험을 응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경력 산정을 했을 때 인정되는 날짜 기준 이후로 시험을 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 자, 다음 전기산업기사를 만약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가 있는데 2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고 23년 3월에 만약에 최종 학년 2학년이 되는데, 그럼 이때는 언제 봐야 되는 거냐? 해당 응시자는 23년 3월에 최종 학년 재학이 가능한 자죠. 그러니까 2학년 졸업 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응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사례까지 자세히 언급했는데도 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당연히 큐네스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겠지. 당연한 얘기죠. 예. 자, 해당 수험자는 그때 이제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은 23년 3월 이후에 2학년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거죠. 재학 중이니까. 그러니까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23년 3월 이후에 재학증명서를 한 장 발급을 받아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커뮤니티 사이트 가서 백날 유저들끼리 떠들어 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공식적으로 서류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는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하세요. 주변 유저분들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꼭 그런 걸로 꼭 주변 유저분들한테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물론 참고사항은 될진 몰라도 그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커뮤니티 단톡방 가가지고 괜히 이걸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그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문의하세요. 공단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응시 자격 관련해서 이게 되냐, 질문 답변 몇 가지 많이 나오는 사례를 지금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월까지의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3월에도 응시가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23년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일정에 의하면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1월 10일에서 1월 13일 날 접수를 받는 거고, 3월 달에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1월 16일에서 1월 19일에 접수 기간을 주는데 구분해서 진행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원칙적으로는 2월 시험 진행되는 날짜 첫 번째 접수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 뭐 내가 뭐 직장에 출장이 있다든지 병원에 또 뭐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시험도 뭐 접수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대기열 현상이나 어떤 접수 인원이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3월 시험에 보겠다라고 계획했는데 뭐 가까운 장소나 원하는 날짜 예약을 못했다. 그럼 전적으로 그거는 본인 사정, 본인의 귀책 사유지 공단의 잘못이 아니다 이 뜻이라고 지금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시험도 if 함수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아, 내가 첫 번째 접수 기간 때 접수해서 이 시험을 볼 건지, 3월 달에 시험을 접수해서 볼 건지, 둘 중에 언제 시험을 볼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응시자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공단에서 이렇게 공지한 거를 자세히 숙지를 못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피해 보시는 사례가 정말 많아서 그런 피해를 안 보려면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 읽어보셔서 분석을 하셔야 돼. 세상은 원래 피곤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자격증 시험 볼 때부터는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정말 피곤한 거라고. 그 피곤한 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 두 번째 문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한대요. 뭐 수험자가 언제 응시 자격 여부를 갖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냐. 사전 확인을 하는 방법은 큐넷 응시 자격 자가 진단 그 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서 응시 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학력에서 최종 학년 만약에 뭐 졸업 학년에 해당되는 그 재학의 경우에는 학적 변동 시기는 고려할 수 없음을 유의해서 자가 진단을 꼭 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큐넷 사이트에 꼭 콜센터에 문의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23년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2월에 응시를 해야 되느냐? 답변을 다른 게 있죠. 공단에서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2월 시험에 접수하는 것이 맞고 2월 졸업자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최종 학년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날짜가 23년 2월 28일이라도 23년 2월 13일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네, 답변까지 정확히 달아줬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어떤지를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응시 자격을 갖추는 대상자가 만약에 2월에 접수해서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는 경우 응시 자격 합격은 가능한가? 자, 그래서 답변이 달려있어요. 응시 자격 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내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 시험 날짜임에 따라 3월 이후 응시 자격을 갖추는데 2월에 시험을 응시하면 응시 자격 요건 충족 불가로 필기 시험이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험 장소 예약을 할 때 응시자 본인의 응시 자격을 갖추는 날짜를 정확히 인지하고 시험 날짜를 선택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놨는데도 날짜를 잘못 체크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은 본인만 이제 불이익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 응시 자격 요건을 2월 28일에 충족하는 수험자가 2월 13일에 시험을 응시하면 합격이 가능하냐? 자, 그래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 시험 날짜임에 따라 2월 28일에 응시 자격을 갖추는데 그 전인 2월 13일에 응시를 했다. 그런다면은 자격 요건 충족 불가로 필기 시험이 불합격 처리된다. 라는 이런 규정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사례에 본인이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날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피곤하죠?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겠어. 난 문맹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네, 공단 직원한테라도 꼭 문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셔서라도 좀
이런 어떤 행정 업무 처리에 도움을 좀 주변에 가족분들한테 하여튼 받으시든지 뭔가 하여튼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불 관련 제도 나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환불 규정 질문 답변 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응시 뭐 관련돼서 기타 사항 질문 답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직접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읽어보세요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거냐면은 제대로 안 읽어보셔가지고 나중에 불이익 당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사람이 제대로 공지사항 숙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관공서 상대로 왜 보통 싸우거나 그러게 되면 이기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관공서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지문을 웹사이트로 다 공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공지 내용을 제대로 안 읽어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시험 보는 당사자 책임 원칙으로 보통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지문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보 검색이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대상자인지를 정확하게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원서 접수에 대한 Q&A 문서도 다 읽어봤고요. 자, 이제 종목별 일정에 관련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종목별 일정에 보면 23년 기사 1회차 필기시험 종목별 일정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3년 2월 26일자에서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종목이, 그러니까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이때 진행하죠. 그다음 3월 달에 응시 자격을 갖추신 분들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이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번부터 해가지고 각 기사 종목별 나와 있죠. 내가 보고자 하는 종목이 이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여기 있죠.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위에서 언급한 이 날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됐고 전자 분야는 여기에 없고 밑에 있나 보네. 네, 그래서 일정 참고하시고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 일정 여기 나와 있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기사랑 산업기사 종목이 각각 적혀 있는데 여기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가 있고 정보처리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화면에 보이는 이 날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해당 준비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명을 잘 체크하시고 날짜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년도 기사 산업기사 1회차 필기시험 원서 접수 관련 공지문을 한번 쭉 둘러봤고요. 제 거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PDF 문서를 꼭 클릭해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컴맹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뭐 가족분들한테 부탁하시건 주변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도움 받으셔야겠죠. 네. 그 정도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그래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는 모든 공지사항은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큐넷 사이트를 끼고 사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큐넷 사이트를 끼고 사셔야 돼요. 내가 자격증을 합격을 할 때까지 준비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이트에 여기 콜센터 번호 있죠? 1644-8000번에 문의하셔서 산업인력공단 측에 담당 부서에 꼭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 일정 관련해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